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물리화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케미칼 이퀄리브리엄 두 번째 제2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평형상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볼 것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템퍼러처에 대해서 템퍼러처 이펙트, 프레셔 이펙트, 그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으로부터 오는 이펙트,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이너트 가스가 있으면 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우리가 템퍼러처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평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항상 뭐든지 델타 G, 케미컬 포텐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액션에 관한 반응, 깁스 프리 에너지,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관계식이 이런 게 있었어요. 마이너스 RTLNK, 델타 G 이퀄 마이너스 RTLNK. 그러나 반드시 여기 이게 붙습니다. 평형상수가 되려면 그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의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색깔이 좀 연한 것 같아서 색깔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 사용하는 식이 헬름홀츠 이퀘이션입니다.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식입니다. 델타 H는 마이너스 T제곱 라운드 T분의 델타 G 그리고 dt.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헬름홀츠 이퀘이션인데 델타 G 대신에 마이너스 RTLNK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LNK는 남고 T분의 1이 있었으니까 그 하나 없어지고 R이 앞으로 나간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R이 앞으로 나가는데 이제 앞에 T제곱이 있었으니까 RT제곱,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건 LNK밖에 없죠. 자, 그래서 DLNK, DT,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형상수와 반응 엔탈피를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리어레인지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반트호프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DLNK, DT는 RT제곱분의 리액션 엔탈피로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반트호프 이퀘이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얻었냐면 깁스 헬름홀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식입니다. 여기서부터 스태티스티컬 메커닉스로도 나갈 수 있고 평형을 유도하는 또 여러 가지 관계를 유도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요. 일단 이것을 K를 DLNK를 적분을 할 수가 있죠. DT로 이쪽으로. 자,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일단 리액션 엔탈피가 인디펜던트 오브 템퍼러처, 그 어떤 온도 구간에서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것을 상수 취급해서 양변을 적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분하면 DLNK 적분하니까 K2-K1, LNK2-LNK1, 그러니까 LNK1분의 K2 이렇게 된 거고, 이쪽도 적분하니까 R분의 델타 H는 그냥 상수로 두고 T제곱분의 1을 적분을 했어요. T제곱분의 1 적분하면 마이너스 T분의 1 나오죠. 그런데 이 2에서 1으로 가는 거니까 2-1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붙이고 T2 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1과 K2의 비를 T2분의 1 역수와 역수의 차이로서 나타낼 수 있는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LNK가 이 식이 그냥 적분하면 이거 그대로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LNK가 이쪽 DT로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그리고 T분의 1 이런 꼴이 나오죠. 그래서 T분의 1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 LNK를 플러스하면 직선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물론 여기 이제 적분상수가 하나 붙겠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옆에 그림이 뭐가 되냐면 LNK를 T분의 1로 이제 온도, 절대 온도에 대해서 이게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점에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값, 결정한 온도의 역수를 취하고 그때 구해진 K 값을 이제 플러스를 해서 우리가 리니어하게 나온다. 반응은 아마 N2 플러스 O2에서 2배 NO 나오는, 자, 이 반응에 대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는 G는 H-TS,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것이 lnk죠. 그래서 이거 lnk의 식으로 써주면 마이너스 RT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t분의 1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t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기울기에서 기울기 곱하기 r이 슬로프 곱하기 마이너스 슬로프 곱하기 r이 뭐가 되냐? 델타 h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절편에서요. 절편에서 r분의 절편이 나오면 그 절편 곱하기 r을 곱해서 리액션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템퍼러처 이펙트를 가지고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먼저 얘기했던 것도 ln k1분의 1 k2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결국은 델타 H가 있었고 R이 있었고 그 다음에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인가요? T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T1에서 K1을 알면 T2에서 K2를 계산하는 우리가 일반화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평형상수를 어떤 온도에서 알고 있을 때 또 어떤 온도에서 또 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델타 G 노트는 마이너스 RT ln K이기 때문에 델타 G 노트를 구하면 마이너스 RT를 해주고 엑스포넨트 해주면 K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구하는 것이 보통은 298.15K의 1바 이런 표준 조건에서 델타 H나 또 델타 S 노트나 이런 것들을 S 노트나 이런 것들을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를 구한 표에서부터 각 화합물의 그 연력학 함수 값들을 찾아서 델타 G 노트를 계산할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평형상수를 구합니다. 그거는 298.15K라고 한 특별한 온도에서 한 거죠. 다른 온도, 즉 298.15가 아닌 다른 온도에서의 어떻게 그 평형상수를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보니까 일단 리액션 델타 G 노트가 표준 반응 깁스 프리 에너지가 결국은 이거하고 이거에 뭐 H-TS의 관계가 있고 사실은 이걸 그냥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298.15K라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S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 이 누가 뭐였냐면은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예요. 그래서 반응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생성물에 대해서는 플러스로 정의하는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총합에서 아니죠.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총합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총합을 빼주면 반응 엔탈피가 나온다. 그리고 생성물의 표준 엔트로피 총합에서 생성물의 엔트로피 총합에서 반응물의 엔트로피 총합을 빼주면 표준 엔트로피 반응 엔트로피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온도가 다르면 그렇게 계산한 것은 298.15K에서예요. 그래서 온도가 다르면 이건 298.15K고 거기서부터 다른 온도 T에서는 어떻게 구하냐? CP 값을 알면 된다. CP 값이 주어져 있을 때 그 CP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게 그 여분의 엔탈피가 되는 것이고 T분의 CP를 적분하면 그것이 여분의 엔트로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델타 H 리액션하고 델타 R 리액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그것을 구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각각을 구해서 더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전체를 리액션에 대해서 구해놓고 이건 리액션이 아니죠. 리액션에 대해서 구해놓고 이거는 뭐냐면은 리액션 히트 카패시티잖아요. 이것은 생성물의 히트 카패시티 총합에서 몰당 그리고
반응물의 히트컵 헬스총합을 빼준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적분해도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델타 H와 델타 S를 결정을 하면 델타 G를 알 수가 있고 H-TS에서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아니까 이렇게 이와 같이 LNK 값을 그 온도에서 K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가 위와 같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표에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표에서 그 값을 구하면 그것이 이 값과 t 곱하기 이것 값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것과 이것을 거기다 더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엔탈피에 대한 보정과 엔트로피에 대한 보정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델타 GR을 델타 리액션 깁스 프리 에너지를 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통해서 결국은 이걸 알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보통 298.15K는 자 298.15가 사실은 여기에 곱해져서 이건 잘 이제 손으로 해보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 나옵니다. 처음에 얼뜻 봐서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자 이렇게 해서 보통 298.15K일 때의 K 값을 알면 어떤 주어진 온도, 원하는 온도의 K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거 이제 하나 예를 보는데, 자, 이 반응 봤었죠? 이거 뭘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냐면은 N2O4가 기체가 있었는데 이게 2배의 NO2로 되는 A가 2배의 G가 되는 그 반응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압력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이제 그 그림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템퍼러처 이펙트니까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extent of reaction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시 extent of reaction을 반응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 잘 가느냐 이 얘기예요. 어떤 온도에서 extent of reaction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extent of reaction이 클수록 반응이 완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NO2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조건이 리액션 엔탈피가 50kJ/몰일 때, 그리고 프레셔가 0.1바일 때, 1바일 때, 10바일 때. 자, 같은 온도라면은 0.1바가 크죠. 여기보다 1바나 10바나. 왜 그래요? N2O4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배 NO2가 있죠.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압력이 낮을수록 이제 extent of reaction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거는 이제 이것이 지금 뭐 흡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extent of reaction은 증가하는 거죠. K는 컨스턴트입니다. K는 변하지 않아요. 물론 K가 변하죠. 저기 온도에 따라서 K가 변하니까 이제 저쪽 반응이 이쪽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바일, 0.1바일 때, 1바일 때, 10바일 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는 extent of reaction을 계산을 해가지고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구간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 평형상수가 증가하면서 extent of reaction도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변화를 보면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낮을수록 extent of reaction은 온도는 같기 때문에 K는 똑같지만 extent of reaction은 생성물 쪽이 유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 템퍼러처 이펙트까지 봤고요. 프레셔 이펙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셔 이펙트 보면요. 이제 압력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이 KY 이건 몰 프랙션을 근거로 해서 하는 평형상수, 몰 프랙션으로 나타내준 평형상수입니다. 몰 프랙션은 전체 몰수분의 자기 몰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통 우리는 X 써서 일반화하게선 얘기하는데 Y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몰수는 뭐 지금 아이디얼 가스를 생각을 해요. 그 믹스처, 아이디얼 믹스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 몰수는 그냥 각각의 몰수를 전부 다 더해준 것이 전체 몰수가 되겠고요. 다음에 KY를 몰 프랙션으로 나타낸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실 뭘까요? 액티비티예요.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인데 아이디얼 가스고 아이디얼 믹스처니까 그냥 액티비티가 원래 액티비티가 P0분의 PI로 썼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상기체의 액티비티를 나타냈습니다. 리얼 기체라면 이것을 퓨게스티를 썼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상기체니까 이렇게 PI를 썼고, PI는 우리 달턴의 분화 법칙 어떻게 썼죠? X로 썼었지만 YI 전체 압력 이렇게 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PI를 이렇게 쓴 거고요. PI를 그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요거 가만히 보니까 이건 곱이잖아요. 곱이니까 y 곱하기 이걸로 나타낸 거고, 그럼 따로따로 곱을 해도 되는 거고, 따로따로 곱을 하는데 y의 지수승은 그대로 각각 분리해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것을 우리가 몰 프랙션으로 나타낸 평형상수, 이건 액티비티로 나타낸 thermodynamic equilibrium constant, 여기는 몰 프랙션 equilibrium constant하고 이렇게 압력에 대해서, 이건 전압이에요. 전체 압력입니다. 전체 압력은 일정하죠. 전체 압력이니까 각 그 인덱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앞으로 이것을 그냥 하나로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P 노트분의 P의 누아이 승이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P의 P 노트의 누승이 시그마 누아이죠. 요게 누구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KY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KY는 뭐 이거의 역수를 취해주면 바로 나오는 것이고, 저 마이너스 누승으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누가 0이다. 누가 뭘까요? 그 반응물 쪽하고 생성물 쪽하고 그 계수의 합이 같은 거예요. 그럼 0이죠. 이건 왜냐하면 이건 마이너스로 정의하고 이쪽을 플러스로 정의했으니까. 그래서 양쪽에 반응 전후에 기체 스피시스의 가스 컴파운드의 계수가 똑같은 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럴까요? 뭐 H2 플러스 Cl2는 2배의 GCl, 이거는 GCl, 기체라고 생각을 하면 다 기체라면 여기도 1몰, 1몰, 2몰이니까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0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K나 KI나 똑같습니다. 이게 제곱승이니까, 영승이니까. 그런데 누가 0보다 크다. 그런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이 더 큰 거죠. 어떤 것이 그럴까요?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반응이 돼서 이쪽의 몰수가 커졌어요. 이쪽의 몰수가 뭐 C 플러스 O2에서 이건 같겠네요. 2씩에서 CO 기체 나오는 거, 그럼 2CO 나오겠죠. 예. 이런 경우는 이쪽이 1몰이고 이쪽이 2몰이니까 1몰이 더 증가하는, 그래서 이것이 누가 0보다 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반응을 할 적에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프레셔가 인크리즈해요. 그러면 at constant temperature에서 그러면 KY가 디크리스 할 것이다. 그럼 뭐냐면 프레셔가 증가한다. 그러면 프레셔를 감소하는 쪽으로 이건 2몰이고 1몰이니까 역반응이 진행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학적인 생각이죠. 여기는 2몰, 기체가 2몰이고 여기는 1몰이니까 프레셔가 증가하면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2몰에서 1몰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식으로 봤을 때 이게 다 콘스탄트거든요. 이게 콘스탄트거든요. 콘스탄트니까 이걸 줄이려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전체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누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누는 P분의 1, P분의 P 노트의 누승하고 같은 거죠. 0보다 큰 거죠. 이게 증가하니까 그렇죠. 이게 증가하니까 이걸 감소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감소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역반응, 반응물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식으로 지금 우리가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하는 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temperature, pressure, 그리고 concentration, 그 mole fraction 이런 것들로 우리가 평형상수를 이제 다뤄왔는데 평형상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도의 영향, 압력의 영향 이렇게 다뤘습니다. 근데 이니셜 컴포지션에 대해서는 이퀄리브리엄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맨 처음에 누를 전체 몰수합, 리액턴트에 대해서 마이너스, 프로덕트에서 플러스로 쓰는 이렇게 했고, N0가 초기의 양 전체 합친 거, 리액턴트, 프로덕트 전체 합친 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NI를 알 수가 있냐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그 ni 몰수가 처음에 있었던 각 스피시스 i가 ni 노트 이렇게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피시스 1은 n1 노트, 스피시스 2는 n2 노트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들의 전체 합이 우리가 n 노트, n0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개수의 전체 합 그거를 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떤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 평형에서 또는 평형에서 각 몰수의 합, 평형에 있는 어떤 시점에 있어서 각 몰수의 합, 그거는 n1 노트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extent of reaction이 그 사이고 누i 곱한 거에 그것이 지금 현재 ni잖아요. ni의 합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 플러스니까 따로따로 써주죠. 따로따로 써주면 이것을 우리가 n 노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누i의 썸으로 이거 extent of reaction은 공통이니까 빼서 이것을 누i라고 그러자, 누라고 그러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써주면 반응 전체에 대해서 초기 몰수 전체 합, 그리고 반응의 개수의 합, 이렇게 해서 우리 크사 반응의 extent of reaction, 반응의 진전도를 가지고 전체 몰수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우리 ky를 봐요. 아까 지금 했습니다. 몰 프랙션으로 나타낸 평형상수. 몰 프랙션으로 나타낸 평형상수는 결국은 어떻게 됐었죠? ky는 yi의 누i승 이렇게 해서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yi는 전체 몰수가 지금 전체 몰수가 이거잖아요. n노 플러스 크사이 누 분의 자기 몰수. ni 노 플러스 누i 노.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것이 말하자면 yi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거의 누i승, 그것이 바로 ky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려니까 이거는 지금 상수들이잖아요. 상수니까, 그리고 곱의 상수들의 지수승을 곱하니까 지수들의 썸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아까 얘기한 누고. 그래서 이거의 누승이 이렇게 있고, 누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것만 써준 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이건 ni예요. ni의 누i승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니셜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 평형상수를 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이너트 가스가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학에서는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너트 가스를 넣어줬다. 그러면 압력이 보통은 증가하죠. 볼륨 콘스턴트 때. 그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평형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평형이 프레셔 컨스턴트 때 그때는 영향을 줍니다. 이제 그런 것을 조건을 정확하게 따지질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너트 가스가 평형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 판단이 일반화학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좀 이렇게 혼돈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너트 가스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너트 가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륨이 컨스탄트다, 일정하다 그러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의 압력이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각자 들어가서 차지하는 압력이 있어도 부피가 일정하면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너트 가스가 들어갔을 때 전압이 일정하다, 프레셔가 일정하다 하면 이너트 가스가 프레셔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기체들이 프레셔가 떨어지죠. 리듀스 되죠. 그러면 프레셔가 리듀스 되기 때문에 프레셔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너트 가스가 바로 여기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고 이너트 가스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 이 y가 이렇게 썼으니까 ky는 p 노분의 p에 누승이 붙어서 이게 없고 ky가 붙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머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는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아까 연결이 됐으면 바로 넘어올 수가 있었는데 잠깐 이거 다시 써준 겁니다. 그래서 k는 ky가 여기 있고 거기에다가 이 텀이 더 들어가서 써주게 되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누가 0보다 작다는 거, 그럼 누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아까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H2 플러스 N2 CbH2는 2NH2. 자, 이런 반응이죠. 3몰 다 개수입니다. 이것도 개수, 이것도 개수. 그래서 3몰, 2몰에서 2몰 되는 거. 이거니까 n이 0보다 작죠. 그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니까 마이너스 2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것이 0보다 작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하나 생각을 하시고요. 이너트 가스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프레셔는 전체 프레셔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너트 가스만큼의 다 합쳐서 프레스니까 이너트 가스가 가져야 되는 프레셔만큼 빼주고 얘네들의 프레셔가 다 낮아져요. PI가 낮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PI가 낮아지면 어떻게 일이 되느냐? 그러면 압력이 낮아진 거니까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너트 가스가 컨스턴트 프레셔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파셜 프레셔가 리듀스가 되고 그러면 그 리액션이 이것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레프트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컨센트레이션으로 이제 여태까지는 온도에 대해서 했고 압력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몰 프랙션으로 나타냈었고 이제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얼 가스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PV는 nRT에서 얘기를 하니까 PIV는 nIRT 되죠. 그래서 V분의 nI를 우리가 컨센트레이션 부피당 몰수 그죠? 몰 농도네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CI라고 그걸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압력으로 우리가 사실 압력으로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액티비티죠. 이상기체 액티비티로 나타낸 thermodynamic equilibrium constant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PI 대신에 이걸 써주게 되면 CRT를 써주게 되면 CRT가 되죠. 자,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평형상수는 원래 thermodynamic 평형상수는 평형상수를 구성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 위에도 압력 아래도 압력이니까 단위가 없어요. 액티비티는 단위가 없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없으려니까 P 노트 이게 압력 단위가 될 텐데 이 CI가 어떤 몰 퍼 리터든지 몰 퍼 어떤 볼륨에 대한 얘기가 되잖아요. V분의 NI라고. 그래서 이걸 표준 C0로 C 노트를 일단 나누고 C 노트를 곱해줘요. 물론 위식이나 아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단위가 없는 농도가 되죠. 단위가 없는 농도가 되죠. 그리고 C 노트를 1몰 퍼 리터라고 일단 결정을 해놔요. 그러면 단위만 지금 빼준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위에 단위를 넣어줘야 위아래 디멘전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압력이고 위가 압력이고 자 그런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서 이제 이대로 아까 했던 대로 요거는 이것은 P 노트 RT 온도 컨스탄트일 때니까 그러면 요것이 전체가 상수가 돼요. 그럼 상수의 들의 누아이 승에서 전체 곱한 건 시그마 누아이로 위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요거만 가지고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컨센트레이션으로 나타난 평형상수, 컨센트레이션 평형상수 KC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농도로만 나타난 평형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equilibrium constant expressed in terms of concentration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것이 thermodynamic 또는 압력으로 나타나는 평형상수와 연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인자가 됐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게 R은 0.08314 왜 그랬을까요? 이게 리터 바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타내죠. 그래서 1바가 아래쪽일 것이고 이것이 T는 298.15라고 그랬고 R은 0.08314 이렇게 요거하고 298.15 그리고 이건 1몰 퍼 리터니까 숫자는 1이죠. 이것도 숫자가 1이고 미고 곱하기 이거가 24.789인가 그래요. 28.79 이렇게 딱 나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마지막 이제 절이 되겠는데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은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말이 뭐가 되냐면 페이스가 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도 있고 솔리드도 있고 사실 이거는 두 개의 솔리드가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가 세 개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페이스에서 또는 다른 페이스가 상간의 어떤
화학 반응이 없는 거. 무슨 얘기냐면요. CO2가 만약에 솔리드도 있다고 그래봐요. 그럼 솔리드에도 CO2가 있고 가스에도 CO2가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닌 각각의 페이스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걸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반응 결과 보면 고체상도 있고 기체상도 있고 하니까 헤테로지니어스한 건 맞죠. 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용어적으로는 반응이 서로 그 상간에 그 평형을 그러니까 상간에 그러니까 그 CO2가 기체도 또 고체도 있는 이런 경우가 이런 페이스 이퀄리브리엄이 없는 그냥 이런 것을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이다 합니다. CaCO3가 CaO와 CO2를 방출하는 거. 그 CH4가 뭐 분해가 돼서 수소와 탄소로 이렇게 분해되는 아니면 이제 역반응도 성립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반응 상수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거의 액티비티로 나타내기 때문에 순수한 고체 액티비티 1로 본다. 순수한 뭐 여기는 액체는 없습니다. 고체 액티비티 1로 본다. 그럼 나머지 따져야 될 거는 기체의 액티비티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로 보면 P-의 CO2의 압력 해서 결국은 CO2의 압력이 평형상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거는 일바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CH4의 압력분의 H2의 압력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 왜냐하면 밑에가 이것이 P0의 분의 1의 제곱이 있었고 아래는 P0의 분의 1이 있으니까 P0 하나만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보겠는데 아까 그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 이거 플러스를 하면은 아까 LNK는 마이너스 T분의 1에 비례하는 그런 거죠. 뭐 비례상수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이렇게 됐었어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됐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T분의 1에 대해서 LNK를 플러스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K가 1이 되는 거. K가 이게 지금 평형상수가 뭐냐면요. 평형상수가 어떻게 됐었어요? P0분의 P CO2잖아요. 그래서 결국 CO2의 분합을 쭉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게 0. 이게 지금 K니까 K를 생각을 하면 이게 뭐에 해당이 되냐면 LNK가 0이니까 K 값이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1이 되려면 PCO2가 P0하고 같죠. 즉 1바라는 뜻입니다. 1바에 해당하는 바로 그 얘기가 된다는 게 여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위쪽이 CaCO3하고 CO2, 즉 다시 말해서 생성물 쪽이 되겠고 이쪽이 반응물 CaCO3가 있는 것이고 이 평형 곡선이에요. 직선을 통해서만 이것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로 갈 것이고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로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기체상 사이에 믹싱이 없습니다. 믹싱이 없으므로 어떻게 이거는 컴플리션 할 수가 있죠. 끝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한 모두 이것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5장 제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